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딱 10년 만에 세계 최대의 유령 도시가 되어버린 곳이 있습니다. 여의도의 4배나 되는 크기의 인공섬에 무려 1,0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라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죠. 그런데 지금 이 도시의 공실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97%입니다. 97%.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 그대로 집 100채를 지었는데 그중에 97채가 텅 비어 있다는 진짜 충격적인 현실인 거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40조 원이나 들인 최첨단 도시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화려한 계획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하나 아주 꼼꼼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럼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이 도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뿌리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사실 이 거대한 실패의 씨앗은요, 아주 처음 그 계획 단계부터 이미 심어져 있었거든요. 이름부터가 야심차죠. 포레스트 시티, 숲의 도시라. 2014년에 중국의 한 거대 부동산 개발사가 말레이시아 바다를 메워서 인공섬을 만들고 그 위에 무려 70만 명이 살 수 있는 미래형 친환경 도시를 짓겠다. 와, 정말 세기의 프로젝트라고 불릴 만했죠. 그런데 말이죠. 이 포레스트 시티의 근본적인 비극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곳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오순도순 살기 위한 공동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직 팔기 위한, 그러니까 투자 상품으로 기획됐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균열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였을까요? 어떤 설계와 계획의 오류가 이 도시를 근본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실패의 청사진을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한 문장. 싱가포르 라이프 스타일을 단 몇 분의 1 가격으로 누리세요. 이게 바로 전 세계, 특히 중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게 한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와, 솔깃하잖아요. 세계적인 금융 허브 싱가포르, 바로 옆이라니. 정말 강력한 마케팅이었죠. 하지만 이 약속은요, 딱 지도 위에서만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까지 직선거리는 2km밖에 안 됐어요. 진짜 가깝죠.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은 두 나라를 잇는 다리 위에서 그냥 거대한 주차장이 되어버렸고 국경 넘는 데만 한두 시간을 그냥 길에서 버려야 했던 거죠. 왕복 4시간을 출퇴근을 써야 하는데 이걸 과연 싱가포르의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기반 시설은 더 기가 막힙니다. 도시 전체에 사람이 걸어 다닐 인도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차로 호화로운 집에서 나와서 쇼핑몰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림만 그린 거죠. 사람이 걷고 산책하고 유모차 끌고 이런 일상은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다 지어진 쇼핑몰 주차 화장실에 문이 없다는 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단 한 번도 가게가 들어와서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다는 생생한 증거인 셈입니다. 정말 황당하죠? 이 도시는요,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말레이시아 현지랑은 완전히 단절된 섬이었어요. 거리의 간판, 식당 메뉴판, 심지어 학교 이름까지 온통 중국어였습니다. 말 그대로 말레이시아 땅에 세워진 작은 중국이었던 거죠. 게다가 아파트 가격은요, 현지 중산층이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와, 이건 너무 비싸다 할 수준이었으니까 애초에 말레이시아 사람들을 고객으로 생각조차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딱 봐도 문제가 많은 도시가 어떻게 한때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 거대한 투기 거품을 만들어낸 세 개의 강력한 엔진이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중국 중산층의 해외 투자 열기였습니다. 위안화 가치는 떨어질 것 같고 자국 내 부동산 규제는 심해지니까 안전한 해외 자산을 찾던 이들한테 포레스트 시티는 완벽한 탈출구처럼 보였던 거죠. 둘째, 개발사의 정말 공격적인 마케팅. 잠재 고객들을 아예 전 세계로 실어와서 최고급 호텔에 재워주고 화려한 모델하우스랑 VR 체험으로 그냥 환상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셋째, 외국 자본 유치가 급했던 말레이시아 정부가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랑 비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 투기 열풍에 기름을 확 부어버린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집을 산 사람들의 진짜 목적입니다.
대부분은 여기서 새로운 삶을 꾸려야지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딱 하나. 중국 당국의 감시를 피해서 내 자산을 해외에 안전하게 빼돌리는 것. 바로 자산 도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돈만 잔뜩 몰려들었을 뿐 정작 살 사람은 오지 않은 도시. 이게 바로 포레스시티의 본질이었던 거죠. 이렇게 실제 살 사람이 아니라 투기꾼들의 돈에만 의존하던 위태로운 모래성은요,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덮쳐버렸죠. 이 몰락의 과정을 보면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자, 2018년 말레이시아에 반중 성향의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프로젝트에 대놓고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중국 정부가 해외로 돈 나가는 걸 막으면서 자금의 생명줄이 뚝 끊겨버렸어요. 설상가상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국경이 완전히 닫혔고요. 그리고 마침내 2023년 이 모든 걸 시작했던 모회사, 컨트리가든마저 파산하면서 이 도시의 숨통은 완전히 끊어지고 맙니다. 화려했던 도시의 꿈은 이제 물리적인 쇠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때 수직 녹화라고 자랑하던 건물 외벽의 식물들은요, 이제는 창문을 뒤덮는 흉물이 되어버렸고요. 에메랄드빛으로 빛나던 인공호수는 썩어가면서 시퍼런 녹조로 변해버렸습니다. 친환경 미래 도시의 꿈이 방치와 부패의 상중이 되어버린 순간이죠. 주차장에 버려진 이 벤틀리 한 대가 포레스트 시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 수억 원짜리 차를 여기까지 가져왔다는 건 그래도 한때는 기대를 했다는 거겠죠. 하지만 결국엔 이 도시를 유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차는 버려둔 채 몸만 떠난 겁니다. 돈은 분명 이곳에 흘러들어왔지만 사람은 결국 모두 떠났다는 이보다 더 상징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140조 원짜리 거대한 실패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요? 폐허가 된 도시의 뒷이야기와 함께 그 경고의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유령 도시로 굳어지는 걸 막으려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응급 처방을 내놓긴 했습니다. 2023년에 이곳을 특별 경제 구역으로 지정한 건데요. 쉽게 말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세금을 파격적으로 깎아줄 테니 제발 좀 들어와 달라고 손을 내민 거죠.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단순히 세금 좀 깎아준다고 해서 이 고립된 섬의 기업들이 과연 들어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숨을 쉬려면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학교, 병원, 괜찮은 일자리, 즐길 거리 이런 것들이 먼저 갖춰져야 하죠. 세금 혜택만으로는 이 도시의 근본적인 문제, 즉 설계 결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실패의 원인은 이 세 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실제 거주 수요가 아닌 허상과 같은 투기 수요에만 의존했다는 점. 둘째, 현지 사회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고립된 섬처럼 개발됐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사와 정부 모두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장기적인 비전보다는 눈앞의 단기적인 이익에만 급급했다는 점입니다. 자, 분석의 마지막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포레스트 시티의 이야기가 과연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먼 나라의 일일까요? 외국 자본으로 화려하게 지어졌다가 지금은 흉물로 방치된 제주도의 여러 리조트 사례를 떠올려 보면 이 질문이 훨씬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외국 자본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본질, 즉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그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